10시 시황 체크인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후퇴하면서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매도 인식, 반발 매수세 하루짜리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쉬어가는 동안 유럽장과 우리 증시가 반발 매수세 유입이 있었고요. 간밤에 미국장도 역시 반발 매수세와 함께 2%대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수요가 견고하다고 평가하면서 테슬라가 9%까지 급등했고 메타버스 포즈나 포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술주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에너지 유통주에 대해서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미국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우리 주식시장 2400선과 770선에 대한 저항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한국은행에서 2008년 물가 상승률이었던 4.7%를 올해 넘어설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7, 8월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과연 금리 인상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0시 구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지수는 1.07% 하락하면서 2383.84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2조 6,500억 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 저점에 거래가 되면서 강한 음봉을 나타내고 있는 지수의 모습입니다.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3% 상승하면서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2417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 2418포인트 선까지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다가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400선을 깨고 내려가자 2380선 초반까지 보이고 있고요. 현재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면서 2384.32포인트 선 24.61포인트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나흘째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관 쪽에서 나흘 만에 매도 우위를 가리키면서 저가 매수에 임해줬었던 기관 쪽의 매도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2,195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1,445억 원어치의 매도세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3,560억 원어치 사고 있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쪽에서 현재 동반해서 화학과 서비스, 금융업종에 대해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에 대한 매도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매수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운송장비 보험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소형주만 소폭 매수를 하고 있고 전 업종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째 상승을 시도했었던 코스닥도 조금 전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인데요.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며 1.09%가 하락한 769.79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6,700억 원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0.63%,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한 탄력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초가가 783선이었고요. 2포인트 정도 더 고점을 높이다가 결국에는 하락 반전, 770선을 이탈하는 770선에 대한 테스트, 장중 저점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현재 769.84포인트 선, 8.46포인트의 하락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 외국인 하루 만에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역시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 매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선물을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유가증권 또 코스닥을 매도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코스닥에서 외국인 886억 원어치를 기관 쪽에서 250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개인 쪽에서 코스닥 1,074억 원을 매수하면서 코스닥에서 하루 만에 개인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 세 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주항공주인데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이 인공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이 같은 누리호의 발사 성공 소식에 어제 오후에 정말 설레고 기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들 종목이 좀 주목이 됐었습니다만 오늘장 여지없이 차익 실현 매물을 크게 받고 있는 우주항공주의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쾌거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의 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넣어서 발사시키는 우주 강국 대열에 들어서는 모습인데요. 향후 일정들은 계속해서 놓여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오늘장은 큰 폭의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AP위성이 14%까지 급락하면서 14,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노코가 8%, 인텔리안테크가 6%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7.88% 하락하면서 11,100원 선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까지 2%에서 4%의 조정, 세트레가이 5.9% 하락하면서 37,3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두 번째 특징 체크하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또다시 움직입니다. 국내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 발표했는데요.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 2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의심자는 20일에 입국한 외국인과 또 어제 입국한 국내 내국인인데요. 원숭이 두창은 공기 전파는 약하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유증상 감염 환자와 직접적인 밀접 접촉이 있어야만 감염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종목군들 가운데서 일단 진단 키트 주가 움직이는데요. 원숭이 두창 진단 기술을 국내 유일하게 갖고 있다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미코바이오메드가 25%까지 급등하면서 17,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창 백신 관련주입니다. 녹십자 MS, HK 이노엔 7%에서 17%까지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이들 종목군들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천연두 치료제에 들어가는 핵심 중간체를 생산하는 파미셀이 4% 넘게 오르면서 14,0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생산 업체입니다. 현대바이오 3%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대바이오는 코로나19의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했는데 이걸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FDA의 패스트트랙 신청을 결정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은 약한 편입니다. 3%의 상승이고요. 그리고 피임기구가 이 원숭이 두창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NFT가 10%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특징적인 종목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인데요.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물가 안정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에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면서 내년에도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이 오르는 등 에그플레이션발 물가 상승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내일부터 전국에 비 예보가 전해지고 있죠. 장마에 들어서게 되면서 장마 이후에 농작물의 비료 수요가 증가한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비료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누보가 15%까지 급등하며 3,47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효성 OMB가 10% 넘게 상승하며 13,450원 선, 조비 6%의 상승입니다. 우진 BNG, 남해화학, 카프로, 대유까지 나란히 강보합에서 7%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농기계주가 일부 좀 상승을 시도했었는데 현재는 하락 반전 일제하고 있습니다. 대동이 1%의 하락이고요. 대동기어, 아세아텍, TYM, 일제히 0.3에서 2%까지 조정입니다. 아래쪽으로 보겠습니다. 사료주가 오늘장에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현대사료입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오늘 곧바로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상한가 들어가면서 35,150원 선이고요. 한일사료가 10%의 급등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팜스토리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탑과 대주산업, 사조동아원은 조정받으면서 사료주는 오늘장 혼조 양상 띠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시 시장 보시면서 어떤 한마디 떠오르시나요? 네, 외국인은 언제 돌아오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 지수가 어쨌든 저가 반등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2,380포인트대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외국인 수급 최근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탈한 채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줘야 어쨌든 상승이라든지 지지선 확보가 나올 텐데요.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5%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기존에 좀 하락을 많이 했던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표준 제정을 위한 포럼이 7월에 개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등 굴지의 이런 대기업들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활동을 좀 재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근거 때문에 전일에 반등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불리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반도체 시장 상승 때문인지 삼성전자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혹시나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다시금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면은 코스피 지수는 2350포인트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악화된 현상이 계속된다면 2350선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겠다고 보고 계시는데요. 메타버스 재료 보면서 저는 어제장에 움직였던 신화인터텍이 생각났습니다. 글로벌 기술 기업과 스마트 글라스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스마트 필름을 양산한다고 해서 어제장에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추가 상승을 하더라고요. 오늘장 일단 시장 보수적으로 보십니다. 첫 번째 오늘 특징주 우주항공주에 대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재료 노출로 일단 하락했습니다. 어쩌면 예견된 하락일 수도 있고 낙폭이 어디까지 나올지 추세가 또 주목될 텐데 어떤 판단하고 계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료 소멸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적으로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발사였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우리 국내 이런 순수한 기술로만 시도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의 이런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재료 소멸로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 하락폭이 상승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느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재료 노출이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고 이런 얕은 음봉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도 대응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주로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한국항공우주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의 하락폭은 고점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약한 이런 모습입니다. 바닥선에서 우리가 움직였던 것이 2만 6, 7천 원대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은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횡보국면 내지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 양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하반기에는 다시금 상승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조 지금 시가 총액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장기 이평선 그림만 보더라도 60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트렌드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도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흐름들 대장주 그리고 2등, 3등주들 이렇게 봤을 때 대장주만 살아남는 이런 시스템이 결국에는 구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종목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한국항공우주를 좀 압축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하락 방어에도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 관련주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좀 힘을 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좀 매수가 더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단독 보도로 9시 구간에 나온 소식이긴 합니다. 한 명이 일단 1차 음성, 또 한 명은 1차 양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의심 환자가 2명 발생했는데요. 관련주 어떻게 될까요? 네, 원숭이 도창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조금 예전에 했었는데요. 초반에 나왔을 때 급등을 했고, 그리고 다시 재료에 대한 이런 좀 부진함 때문에 다시 조금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반등에 나와주려면 국내에 의심 환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런 소식이 이제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 명은 음성이고요. 한 명은 양성 또는 2차 검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이 양성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사실상은 좀 더 우상향을 이끌어갈 만한 이런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백신에 대한 내용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코로나 대비해서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요즘에 워낙 이런 바이러스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공포심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2차 상승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코바이오메드와 녹십자, MS 그리고 HK이노엔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심 환자가 이제 확정, 양성 환자로 되는 순간 원숭이 두창에 관련된 테마는 다시금 재급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료에 대한 이런 노출, 소멸이 아니라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좀 더 위쪽으로 치솟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종목을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처럼 치료도 없고 그리고 백신도 없는 상황이었으면은 계속적인 상승이 되겠지만 이번 상황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 대응을 짧게 가져가시면서 보시는 게 주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재료가 남아있다는 판단입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주 핵심 종목을 보자. 미코바이오메드, 녹시자 MS 꼽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입니다. 장 초반에 동반 상승을 시도했다가 일부 종목군들은 또 하락 반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에그플레이션 주 1회 정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료 그리고 사료 이런 종목들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비료 쪽은 뭐 누보라든지 효성 OMB 얼마 전에 언급드렸던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사료주 쪽에서는 현대사료와 한일사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사료는 이제 주가 분할 이후에 좀 거래 좀 쉬었다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박스권 상승 돌파 시그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 연속성을 가지면서 과거 고점을 돌파를 한다는 것은 주가의 이런 연속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일사료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과연 윗꼬리를 태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것을 태워나가는 대장주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그플레이션은 제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전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가 문제였는데 그것을 이렇게 좀 쉽게 돌파를 하게 된다는 것은 주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5일선을 타고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자리가 숫자가 바뀌게 된다라면은 상승 쪽으로 무게감이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인데 충분히 금요일까지는 트레이딩이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 정도까지 이제 계속 홀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정도에 일부 차익 실현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주도 테마 그리고 이번 주 테마 에그플레이션 꼽아주셨습니다. 주말은 오름분은 좀 비워내고 가자라는 전략이었고요. 어제 부지점장님께서 지금 시장 국내 금통위를 주목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어제 한국은행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 5% 가능성 그리고 내년도까지 에그플레이션발 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금통위 7, 8월이 주목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체크포인트 주시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7월에 아무래도 사상 최초로 0.5%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감 시장에 충분히 눌림목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바닥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의감이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이야기할 때도 상반기 내내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특히나 계단식 하락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급락했을 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급락 시장, 뭐 사이드카가 발동된다든지 서킷 브레이커가 나온다든지 차라리 이런 시장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바닥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슬금슬금 내려가는 시장이어서 어디가 바닥일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현금을 가질 수 있으면 좀 더 현금을 많이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지점장님 의견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푹푹 빠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락,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